2011년 3월 11일 규모 9.0의 강진이 일본 동북 지역을 강타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모두가 두려워하던 대재앙이 터졌습니다. 진짜 쓰나미는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사고 이후 신문 일면은 방사능 관련 뉴스가 차지했고 일본 정부의 노력에도 방사능 공포는 커져만 갔습니다. 水道水は飲まないようにしてます。赤ちゃんがいるんで。この機械をね、買おうか買うまいかね。本当のことを知りたい。 후쿠시마 쌀에서 방사능이 검출되면서 일본 전역이 또다시 떠들썩하던 그때 후쿠시마 일대 방사능 제염 사업에 한국의 대표 기업들이 참여한다는 제보가 입수됐습니다. 방사능 제염이란 방사능에 오염된 기기나 토양으로부터 방사능 물질을 제거하는 작업. 처음 시도되는 사업이라 방사능 피폭의 안전성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에 필요한 기본 설비 플랜트의 1년 수주액이 2천억 엔에서 3천억 엔, 향후 10년간 예상 수주액은 무려 4조 엔에 달했습니다. 일본 환경성 등 정부의 막대한 예산으로 추진되는 대규모의 방사능 제염 사업. 그런데 일본은 왜 이 초대형 사업에 한국 기업을 참여시키려는 걸까요? 한국 기업이 참여할 때 일본 현지 한국 작업자들은 방사능으로부터 과연 안전할까요? 이것이 바로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된 바로 그 문건입니다. 문건의 제목은 방사능 제염에 관한 일본 동북 부흥사업 프로젝트. 왜 이런 비밀스러운 문건이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걸까요? 과연 일본 후쿠시마 방사능 처리를 둘러싸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대참사가 있은 지 어느새 9달. 도쿄 거리엔 여전히 활기가 넘쳤습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사고 이후 원산지 확인은 필수가 됐고 후쿠시마산은 아예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今のところは、そういう放射能物質が含んでないものをなるべく産地とか、そういう出荷地域を見ながらスーパーで買い物したりとかっていうふうには心がけていますけど。被災地支援の意味でもそちらのものを買おうって思いました。動揺しないようにしようじゃないけど。でだんだんこう分かるようになってからはちょっとやっぱりなんか一瞬気にすることはあります。 덕분에 바빠진 건 한국 식료품점. 일본 식품보다는 우리 한국 물건에 대한 수입품을 더 옹호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대지진 이후로 그 원산지가 후쿠시마 쪽으로 되어 있는 물건들은 많이 꺼리죠. 물도 그렇고 야채 쪽도 그렇고. 피해 지역에서 멀리 떨어진 도쿄가 이렇다면 후쿠시마는 과연 어떨까? 후쿠시마가 가까워지자 사방은 온통 폐허로 가득합니다. 사람의 인기척 대신 기분 나쁜 고요함만이 무겁게 내려앉은 이곳. 남은 것은 거대한 쓰레기 더미뿐입니다. 사고 이후 9달이 지났지만 쓰레기를 치우는 작업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朝8時から今現在は冬なもんで4時半で終わる。それでここからは片道5キロ圏内。1日中 2~3回往復して。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는 작업이 더뎌지면서 곳곳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政府と自治体は今とにかく除染をするからそれを待てとそれだけしか言わなくて、ただ実際には除染をするというのは土を取るんですけども、その取った土の行き場もない状態でその作業が始めることもできない状態です。 정부에 대한 피해 지역 주민들의 불신은 이미 한계에 달한 상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낙관하는 주민은 거의 없어 보였습니다. 除染しても無駄だと正直思ってます。畑なんかはもう使えないので、おそらく今後どのぐらい、100年ぐらいかかるのか。で我々が生きてる間は絶対無理なので、次の世代ぐらいでなんとか使えるぐらいかな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주변 마을을 거쳐 후쿠시마 원전 쪽으로 다가가자 출입 통제가 시작됐습니다.
ちょっとここから先20キロ圏内になってしまいまして、許可証がないと入れないんです。 사고 발생 후 일본 정부는 원전 20km 이내 지역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민간인이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지역입니다. 이 지역 너머로는 방사능 오염 때문에 주민이 더 이상 살 수가 없게 됐습니다. 바로 이런 배경으로 일본 동북 부흥 사업 프로젝트가 시작된 겁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제보 문건에 따르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한 곳은 모두 4군데. 도쿄공업대학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취재에 들어갔습니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이자 일본 원자력 연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도쿄공업대학. 이곳 원자로공학연구소는 경제산업성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인터뷰 자체가 불가능했습니다. 끈질긴 접촉 끝에 마침내 학교 측의 허락이 떨어졌습니다. 40년간 원자력을 연구해온 학자라고 자신을 소개한 아리토미 마사노리 소장. 그러나 취재진이 내민 제보 문건을 접한 그의 첫 마디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今それは終わってます。もう終わってる。終わってます。私自身はよくわかりませんけれど、やはりなんとかしら契約通りのことが進んでないということで。 하지만 대화 도중 이 프로젝트와 한국 기업의 연관성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このプロジェクトに対して韓国の企業とかも全部入るとかそういう話は。いや僕は知りません。それはわかりません。韓国の企業があるところに見学に来たというのは聞いてます。 프로젝트가 중단됐다면 한국 기업들과의 접촉은 왜 진행되는 걸까? 의문점을 안고 취재진이 향한 다음 취재처는 원자력 연구 최종 단계 추진센터, 방사능 폐기물의 처리, 처분을 관리하는 곳입니다. 역시 사전 허가 없이 들어간 취재. 상대방은 적잖이 당황하면서도 취재에 응했습니다. 이사장과의 인터뷰. 그런데 그의 입에서 우리 귀에 익숙한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POSCO さんがこういう事業について技術について関心を持たれたというだけですので、参加するとかしないとかということじゃなくて、どんなことをしてますかということの話し合いということがあったと。で我々としてはもし参加いただくんであればウェルカムですと。 예감이 적중하는 순간. 그러나 정작 궁금한 내용은 이곳에서 들을 수 없었습니다. 我々はとにかく放射能を見つけて放射能がどれだけ減ったかとかですね、放射能をどう管理するかっていうのが専門ですので、そういう企業対企業の交流についてはCDM さん中心に考えております。 점차 취재망이 좁혀지고 있었습니다. 컨소시엄 4개사 중 외부 사업자와의 모든 절충창구 역할을 맡고 있다는 컨설팅 업체. 이곳이 바로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핵심이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한국 취재진에 그들은 몹시 난감해했습니다. 취재 협조를 둘러싼 끈질긴 실랑이 끝에 들어선 사무실. 방사능 제염에 관한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 업체 회장으로부터 비로소 일본 동북 부흥 사업 프로젝트의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まず311以来我々はもともと原子力の研究開発をやってきたわけですね。国の2つの機関ナショナルインスティテュートとそれからの2つの機関と、弊社を持っている技術で、この311以来の仕事を、ダメージコントロールをやろうと。 이 업체와 도쿄공업대학 등 4곳이 컨소시엄을 구축한 것은 지난 8월. 이후 이들은 농림수산성의 연구과제 선정을 거쳐 지난 10월 일본 원자력개발기구 JAEA가 실시한 제염사업 공모에서 후쿠시마 일대 4개 지역의 제염사업권을 따내기에 이릅니다. 이 과정에서 당초 함께했던 도쿄공업대학 아리토미 소장은 다른 교수로 교체됐고 재생사 대신 미쓰비시 계열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기술 제휴 형태로 컨소시엄에 참여할 한국 기업을 물색 중이라고 합니다. そうすると去年から花、サムスン、今年だったら今ポスコ、ヒュンダイ、そういうところは全部オフィシャルで。 オフィシャルでやってます。それ以外には SK もオフィシャルでやってますね。
会社が持っている技術を全部ここで映し出してもらってですね、我々とどう組むかという話をもう具体的にはやってるんですけどもね。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사실 기술력 면에서 한국 기업은 참여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基本的には今フランスの企業もアメリカの企業も技術がなくて入れないんですよ。で韓国の企業も普通では入れないんですけど、うちと提携しているという形でとにかく入ってもらおうと。 원자력 강국인 미국과 프랑스 기업도 참여 대상에서 제외시킨 일본. 그런데 왜 한국 기업은 참여시키려 하는 걸까? 더구나 JAEA 역시 일본 국내에 등록된 기업만이 사업 공모에 응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들의 대답은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それはやはり日韓関係も当然ですけどもね、このダメージコントロールの件は日本と韓国って本当隣同士ですから、この技術を共有するということはもう。 일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을까? 취재진은 일본 정부의 입장을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제염 사업을 추진하는 주체인 농림수산성, 막대한 규모의 예산을 집행할 환경성, 그리고 원자력 관련 소관 부처인 경제산업성. 그러나 세 군데 모두 취재를 거부했습니다. 사전에 공식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겁니다. 취재가 장벽에 부딪혀 답답한 시간이 흘러가던 때 휴대전화가 울렸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신 거예요? 저희 말고는 논의할 수 없는데 그런 이제 자료가 바깥에 흘러나와 있고 해서 어떻게 MD님 무척 흥분한 목소리. 일본 측을 대신해 한국 기업들을 비밀리에 접촉해온 중간 알선업체가 연락해온 것입니다. 예. 일본은 왜 기술력이 뒤지는 한국을 끌어들이려 하는 걸까? 또 한국 기업은 왜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려 하는 걸까? 내일 알선업체를 만나면 이 의문의 답을 찾을 수 있을까? 파고들수록 깊어가는 의혹들. 그렇게 독도의 밤은 깊어갔습니다. 다음 날 중간 알선업체 대표와의 만남. 한일 간 기술 이전 관련 일을 해오던 그는 마침 좋은 사업이 있어 한국 기업의 참여를 주선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내 수주가 줄어 불황에 빠진 한국 기업들에게 이 프로젝트는 소위 대박 건수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자꾸 발주가 들어오는데 그렇게 어마어마한 프린트를 1년만 쓰고 또 만들라고 오다가 들어오면 그거 얼마나 좋아요. 한시에 보통 10개, 20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30억짜리 10개면 300억입니다. 그럼 한국 돈 4,500억입니다. 그런 거를 10년 동안 계속 한다 치면 얼마만하잖아요. 현재 일본 동북 부흥사업 프로젝트에 편성된 예산은 모두 1조 1,400억 엔. 알선업체 대표에 따르면 그간 접촉한 한국 기업 대부분이 매우 적극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회사에서 사업을 안 할 것 같으면 뭐하러 푸시러 가서 동영상 촬영하고 오라고 그게 있다고 그 정도로 관심이 많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기업 임원들이 직접 일본의 정관계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는 사실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서 그 역시 한일 우호라는 명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부에서 자꾸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 현대에 왔을 그렇고 코스코 왔을 그렇고 여기 정도 갔다 오는 얘기 마십시오. 한일 우호와 지원, 도움 이런 듣기 좋은 명분 뒤에 감춰진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일본 정부는 이번 제염 사업에 모두 1조 1,000억 엔 이상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 시민단체와 미국 등 외국 참여 기업들은 수십 년간 300조에서 500조 엔 이상의 돈이 쏟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다국적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에게도 너무나 매력적인 사업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과연 장밋빛 전망으로만 끝나는 걸까요? 후쿠시마 지역에 쌀을 취급하는 도매업체의 도산, 연내 어업 재개를 포기한 후쿠시마 어업조합, 그리고 사태 수습을 지휘해 오다 건강상의 이유로 사임한 후쿠시마 원전 현장 소장. 최근 이 같은 뉴스가 잇따르면서 일본인의 방사능 공포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제염 사업에 투입될 한국 작업자들의 안전도 우려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그러나 안전은 걱정 말라는 것이 그들의 대답이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그렇게 위험한 데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판단하세요. 그건 한국 기업이 판단할 것이고. 과연 그 말을 믿을 수 있을까? 취재진은 직접 확인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40km 거리에 위치한 이 다테무라. 오는 1월 말 한국 기업이 제염 작업을 하게 될 지역입니다. 마을은 고요했습니다.
계획적 피난구역에 포함된 이후 주민 대부분은 서둘러 짐을 쌌고 이곳은 유령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후쿠시마 원전에서 40여 킬로미터 떨어진 이 다테무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사실상 전역이 텅 비어있는 모습입니다. 이 지역의 방사능 수치는 무려 2.62 마이크로 시버트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측정한 이 다테무라의 최고 수치는 시간당 3.03 마이크로 시버트. 도쿄 등 다른 지역과 비교해봐도 현저히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국제방사선 방호위원회가 권고하는 방사선 작업 종사자의 선량 한도는 연간 50mS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5년간 100mS입니다. 基本的に土と水と違います。 만약 이 다테무라에서 매일 시간당 3.03 마이크로시버트의 방사선에 노출될 경우 단순하게 계산해도 연간 누적량은 26.54mS에 이릅니다. 안전하다고는 할 수 없는 높은 수치.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일본이 이런 사실을 이미 알면서도 사업을 진행했다는 점입니다. JAEA 공모서에 따르면 제험 사업이 진행될 곳은 연간 피폭 선량이 20mS가 넘는 우려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런 기준하에 50mS를 연간 최대 허용 수치로 보고 사업 계획을 책정하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 기업이 주로 맡게 될 작업 분야는 농지 제형. 오염된 흙을 걷어내 기계에 넣어 흙에 묻어있는 방사능 물질을 분리 제거하는 과정이 반복됩니다. 이 과정에서 작업자는 고농도의 방사능이 축적된 토양에 계속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염돼 있는 땅을 뒤집는다거나 하는 과정에서 공기 중으로 오염된 방사능 물질이 떠오르거나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할 때 작업자가 흡입을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요. 어떤 추가적인 피폭 상황을 100%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공포. 사람의 몸을 망가뜨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죽음에 이르기도 하는 방사능. 현재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방사선 피폭량이 누적 기준치를 넘겨 현장을 떠난 인원만 최소 6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 말이면 제험 작업 현장에 본격적으로 투입될 한국 작업자들. 이들의 안전은 과연 누가 책임질까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은 이미 치밀하게 준비했습니다. 작업자의 피폭량 측정과 작업 중 유의사항 등 안전관리의 책임은 모두 기업에게 있다는 점을 명시해놨습니다. 作業員の被曝は、作業員が管理せざるを得ない。そうすると例えば国が指定した範囲で作業をして、それが個人が破った時には個人の責任で、個人は例えばその会社の指示に疑ってやったんだけど、それが国の基準を満たしてなかったらそれは企業の責任。そうです。 위험성을 아는 채 진행 중인 프로젝트. 한국 정부는 과연 알고 있을까? 이런 내용도 들어본 적이 현재 없습니다. 제가 해외 건설에서 아시아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제 수준에서는 제가 그런 문서를 접수한 기억이 없는데. 중간 알선 업체가 그간 접촉했던 기업들을 찾아가 봤습니다. 접촉 자체를 부인하거나 공식 제안을 받았지만 그리 솔깃하진 않았다는 답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물품지원 쪽만 얘기가 됐었고 공사에 참여한다거나 복구나 이런 쪽은 공급행위 전혀 없다는데. 제격에서는 확실한 거 신청한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건설 쪽 요청이 왔는데 건설 쪽에서도 이제 어떤 비즈니스 뭐랄까 비즈니스로서 할 만한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어야 되잖아요. 예. 하지만 중간 알선 업체는 한국 기업의 참여 추진 상황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시켜줬습니다. 네, 현대건설은 포기를 했고 현재 남아있는 포스코가 남아있는데. 예. 재차 확인 결과 현대건설과 포스코건설이 내부 검토를 통해 사업 참여를 구체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아니죠. 저희가 포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예. 할 수 있는 방법이 그쪽 회사를 통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협력하는 회사들, 과거부터 해왔던 회사들이 있어요. 특히 현대건설은 제험 사업 범위를 확장한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그렇죠. CDM에서 보는 시각하고 예. 저희가 다른 쪽에서 보는 시각하고 좀 다릅니다. 그리고 토양뿐만이 아니고 폐기물 쪽도 있고
저희가 두 가지를 좀 같이 다 보고 있는 중입니다. 일본 측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힌 기업의 입장도 들어봤습니다.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뭐 검토는 하고 있는데 뭐 지금 뭐 결정된 게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만 문제는 원전 경험은 물론 일본 현지 법인조차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담당자는 이 부분에 대해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금 자세한 것까지는 지금 저희가 저희가 아직 검토 단계니까요. 작업자들의 안전관리 계획에 대해서도 기업들로부터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계획을 짜간다고 짜간들 문제가 생기면 그건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런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하나하나 좀 면밀히 검토해 보고 가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상태입니다. 일본 후쿠시마의 방사능 뒤처리를 둘러싼 거래. 이 거래의 최우선 조건은 과연 무엇이 돼야 할까요? 最初に唯一海外企業として韓国企業が1社入ったらですね、これはかなり画期的なことですね。 이게 오히려 만약 그런 게 없다고 하면 큰 고수익 사업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인력의 그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 하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일대 방사능 제염 사업. 원자력 관련 기술력도 키우고 막대한 경제적 수익도 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국익과 돈벌이라는 양자 입장 사이에서 한국 기술자들의 안전은 자칫 묻히게 되는 건 아닐까요? 시사기획맥 달태우입니다.